이번 시간에는 안전대책 수립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도장 작업 환경 관리의 33페이지부터 7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도장의 세계에 흠뻑 빠진 여자 김희진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도장의 전문가 이재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되나요? 네, 오늘은 도장 작업 환경 관리를 배우게 될 텐데요. 그중 안전대책 수립하기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대책 수립이요? 아니, 뜬금없이 자동차 도장을 배우다가 안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좀 의아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앞에서 배우셨겠지만 자동차 도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재료들이나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가 발생할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도장 작업이 너무 위험한 작업 아닌가요?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방 차원으로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잘 배워 놓으시면 오히려 응급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안전대책 수립.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학습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도장 작업장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학습하겠고요. 소음 방지 대책과 화재 방지 및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차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안전대책 수립하기. 오늘의 NCS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안전대책 수립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NCS. 선생님, 이번 시간에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는 무엇이죠? 오늘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판단하여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게 되고,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연료, 도료, 유기용지의 사용 작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판단하여 안전조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며,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리프트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판단하여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소음 발생 매체, 소음 전파를 고려하여 소음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발생 요령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학습을 위한 선수학습은 산업안전보건, 자동차 도장, 산업재해 및 재해 예방 대책, 도장 작업 공정, 도장 작업 사용 재료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번 시간의 핵심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경규제법, 산업안전보건법, 입자상물질, 유기용제, VOC, 안전보호구, 소음진동 방지법, 물질안전보건자료, 폐기물 관리입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도장 작업 환경 관리 중 안전대책 수립하기.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 시작해 볼까요? 분진의 예방을 위해 우선 방진 마스크 착용합니다. 방진 필터를 사용한 방진 마스크는 얼굴에 알맞는 마스크를 선택하고, 마스크가 코에 밀착되도록 꼭 눌러 사용하고 보관함에 넣어 보관합니다. 방진 마스크의 정화 원리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면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베랄륨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 장소, 페인트 작업, 샌드블라스팅 작업 등 증기 및 가스 발생 장소, 용접, 납땜, 절단 등 금속 휴은 발생 장소, 성면 취급 장소,
입자상 물질의 농도가 허용 농도의 10배 이상 존재하는 장소, 유해 물질의 농도가 건강과 생명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로 존재하는 장소, 산소 농도가 18% 미만의 산소 결핍 장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유기용제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유기용제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유기용제 작업 후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유기용제 작업장에서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용한 보호구는 불순물 및 감염물을 제거한 후 청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비상시 사용한 호흡용 보호구는 1개월 또는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여 보관하고 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손, 발, 얼굴 등을 씻거나 목욕을 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오염된 피부를 세척하는 경우 유기용제의 사용을 금하고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척 크림 등을 사용합니다. 물질안전보건기준에 표기된 유기용제의 물질명,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 시 주의사항, 중독이 발생했을 때의 응급처치 방법 등을 숙지하고 사용합니다. 조선소에서는 국소 배기장치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 공급 시 마스크를 지급하고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며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유기용제를 다량 사용한 작업장에 작업자가 들어갈 때에는 급성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환기시킨 것을 확인한 후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유기용제에 노출 시 응급조치 방법을 살펴보면 유기용제 등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안과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유기용제 등이 피부에 접촉된 경우에는 독성이 없는 세척크림 또는 물로 씻어내고 씻은 후에는 계속 가렵고 염증이 발생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다음은 리프트 작업 시 안전대책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리프트의 종류를 살펴보면 2주식 리프트, 4주식 리프트, X형 리프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주식 리프트는 2개의 기둥에 4개의 아암으로 자동차를 지지하고 엔진 및 변속기 탈부착에 많이 사용됩니다. 4주식 리프트는 4개의 기둥을 두고 2개의 승강장을 설치하여 자동차를 탑재하고 주로 자동차 하체 정비 및 휠 얼라이먼트 작업에 많이 사용됩니다. X자형 리프트는 매립형 X자 슬라이드 위에 2개의 승강장으로 자동차를 탑재하고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 탈부착에 많이 사용됩니다. 리프트의 유지보수 방법을 살펴보면 그리스를 주입하거나 2에서 3개월의 주기로 실린더 축, 그리스 니플과 그 외 니플에 그리스를 충분히 주유하고 와이어 마찰 부위에도 그리스를 주유합니다. 그리고 유압 실린더 오일을 교환합니다. 리프트를 완전히 하강시킨 상태에서 오일 탱크 하부의 오일 배출구를 열어 오일을 빼고 상부의 오일 유입구로 규정량의 오일을 주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로킹 장치 점검합니다. 리프트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불시에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로킹 장치를 수시로 점검 확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도장의 달인을 꿈꾸는 남자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오늘도 함께 자동차 도장 실습을 해주실 이지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오늘 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네, 오늘은 도장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착용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호구 착용하기요. 네. 쉽네요. 그냥 착용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올바로 착용해야 돼요.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한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재료나 자료에는 각종 안전보호구 제품 사용설명서, 제작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스프레이 부스 및 정비작업장 시설의 사용설명서, 도장 동영상 자료 및 우수학습 강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뭐 이런 설명서 같은 거, 예, 물론 중요하죠. 네. 예,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장비나 공구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장비와 공구는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공기 공급식 마스크. 네, 마스크가 3개나 있네요. 예, 뭐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 많습니다. 방진 마스크는 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이고요. 방독면은 유독성 물질을 차단하는 마스크며 공기 공급식 마스크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이 마스크를 사실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로 딱 통합시키면 안 될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서 마스크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 외에도 샌더, 집진기, 공기 압축기 및 에어라인 등이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우리가 또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유의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장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착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밴드를 밑으로 늘어뜨리고 코 밀착 부분이 앞으로 오도록 가볍게 잡아줍니다. 두 번째, 마스크를 코와 턱을 감싸도록 앞면에 맞춥니다. 세 번째, 왼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먼저 위 헤드밴드를 뒷머리 상단에 고정시킵니다. 네 번째, 아래 헤드밴드를 당겨서 뒷목에 고정시킵니다. 다섯 번째, 노즈 클립이 코와 밀착되도록 양손의 손가락으로 클립 부분을 눌러줍니다. 양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숨을 깊이 내쉬며 공기의 누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당구형 방독 호흡 보호구의 사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마스크의 보호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질병 및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얼굴에 잘 맞는 호흡 보호구를 선택하고 보호구의 앞면부 및 머리끈을 조절하여 작업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다음으로 착용 검사 및 밀착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끈의 플라스틱 부분을 정수리 뒷부분에 걸어줍니다. 아래쪽 머리끈 양끝을 손으로 잡고 살며시 잡아당기면서 면체가 코, 입, 턱 밑까지 충분히 감싸도록 위치시킵니다. 면체가 얼굴에 안정되도록 위치시킨 상태에서 잡아당긴 양 끈고리를 양손으로 목 뒤에서 걸어줍니다. 끈의 양쪽 끝부분을 당겨서 면체가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조절합니다. 윗끈과 아랫끈이 고르게 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끈을 다시 한번 조절합니다. 정화통이나 필터를 부착하는 흡입부를 손으로 막은 다음 숨을 들이마셔 마스크와 앞면 사이의 밀착성을 검사하도록 합니다. 공기 공급식 마스크에 공급하는 공기는 1차 유수분리기, 2차 미세 입자 필터, 3차 활성탄 카트리지 필터의 여과 장치를 거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합니다.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나 송풍기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이고 유해가스나 악취 등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 공기를 공급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보호복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최고의 레벨, 완전 밀폐된 보호복을 선택할 때는 레벨 A 적색을, 레벨 B 녹색은 유해 성분과 농도를 알고 있을 때 선택합니다. 레벨 C 황색은 치명적이지 않은 오염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선택합니다. 레벨 D 흰색은 입자상의 유해 인자에 대한 방호, 자동차 보수 도장에 선택합니다. 자동차 보수용 도장 보복은 레벨 D의 흰색을 사용하며 스프레이건에서 분무된 도료의 분진과 유기화합물 및 VOC 등 유해인자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피부의 건조증, 갈라짐, 피부 자극 등을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복 착용은 도료가 엎질러져 피부에 직접 노출되는 등의 사고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안경은 일반적으로 산업용 보안경, 차광 보안경, 용접 보안경 및 스포츠 보안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작업에 알맞은 보안경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하자면 먼저 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고열, 화학물질,
비산먼지 등 목적에 맞는 보안경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얼굴 모양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것을 선택해야 하며 렌즈의 선택은 김서림 방지 기능과 긁힘 방지 기능, 충격 방지 기능, UV 차단 기능, 내용재성 및 정전기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작업 조건에 맞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코받침이 부드럽고 조절이 가능한 것을 선택하고 시야가 넓고 렌즈 각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조건에 따라 렌즈의 색깔을 알맞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고무장갑의 경우에는 용재성, 방유 제품의 장갑으로 페인트를 혼합하거나 스프레이, 페인트 박리제 등 유기용제를 사용할 때에는 꼭 사용해야 하며 신축성과 밀축성이 좋은 일회용 장갑을 선택합니다. 안전화를 착용할 때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하여 안전 확보는 물론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화감으로 작업자가 장시간 사용하여도 피로를 감소시키며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방수성과 통기성이 우수하고 발목 부위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바닥의 중창에 방침 소재와 앞부분에 스틸 토우캡을 채택하여도 가볍고 편안함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마개의 경우에는 좋은 청력보호구는 대화 음역의 소리는 작게 감소시켜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고주파의 기계음과 저주파 음역의 환경음을 되도록 많이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귀마개의 위생적인 보관을 위하여 귀마개 보관함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공장 소음 방지의 최선의 방법은 기계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일단 완성된 기계에 대하여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소음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의 첫 번째는 흡음을 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다공성 표면을 갖는 재료는 높은 흡음률을 갖습니다. 흡음 재료는 1차적으로 실내 소음을 낮추기 위하여 천정과 벽을 처리한 경우에는 음파가 이를 면에서 반사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소음 에너지가 흡수되어 궁극적으로 소멸됩니다. 공장의 기계 주위에 시멘트로 차음벽을 쌓고 차음벽 안쪽에 흡음 재료로 처리하는 것이 차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유리섬유와 안면 같은 재료는 흡음성이 좋은 재료나 부식, 훼손 및 내구성이 약한 단면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합성 수지 필름으로 싸서 사용하는데요. 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철판, 알루미늄 또는 합판으로 유공판을 만들어 흡음재 앞면에 설치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공판의 구멍은 몇 개의 큰 구멍보다 작은 여러 개의 구멍이 더욱 효과적이고 30% 정도의 개공률은 소음을 완전히 흡음재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음을 살펴보면 기계 소음 방지의 손쉬운 방법은 기계 주위에 차음벽을 설치하여 소음 전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차음 효과의 효율을 증가시키려면 다음 사항을 주의합니다. 첫 번째는 차음벽 재료의 강성인데요. 저주파 소음의 투과 손실을 결정하는 요소로 강성을 2배 증가시키면 투과 손실은 6dB 정도 증가합니다. 두 번째, 차음벽의 무게는 중간 이상의 주파수 소음의 투과 손실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무게를 2배 증가시키면 투과 손실은 6dB 증가하나 실제로는 4에서 5dB 증가합니다. 세 번째, 내부 댐핑은 차음벽 내부에 발생하는 진동파의 진폭을 억제하며 고주파 성분에 더욱 효과가 큽니다. 네 번째는 공진 현상으로 재료의 강성보다 약간 높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차음벽의 공진 현상에 의하여 투과 손실의 변화가 생기며 파넬의 고유 진동수에서 발생합니다. 공진 주파수는 차음벽의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100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일어나며
공진 주파수의 소음 발생은 거의 손실됨이 없이 투과합니다. 공진 현상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고주파에서 더욱 크기 때문에 고주파 소음의 차단을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음의 주파수이며 소음의 주파수는 차음벽의 차음 효과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차음벽의 차음 효과는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다음은 소음기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흡음식 소음기는 가장 간단한 구조로 소음기의 내면을 파이버글라스와 앞면 등 섬유성 재료로 라이닝한 구조이며 비교적 깨끗한 공기와 완만한 공기 흐름의 경우가 효과적입니다. 반사 소음기는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챔버에 의하여 입사 소음 에너지를 반사하여 소멸시키는 공명의 원리와 팽창식 챔버의 원리를 이용한 소음기입니다. 반사 소음기는 깨끗하지 못한 나쁜 상태의 가스를 처리하는 덕트 소음 제거와 좁은 주파수 폭의 소음에 대하여 높은 효과를 갖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어떤 것을 배워보게 될까요? 네, 오늘은 소음 측정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소음 측정하기. 우리가 이제 데시벨 측정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능에서도 많이 봤던 건데 그냥 이거 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업장의 소음은 인체에 피해를 주고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재료와 자료, 사실 이 데시벨을 측정하고 소음을 측정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건전지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작업에 필요한 자료와 기기에는 스프레이 부스 작동 연료, 산업안전보건법, 브록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 측정기의 사용설명서, 유용성 및 수용성 도료와 희석제, 물질안전보건자료, 수도권 대기환경청 웹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이야, 진짜 뭐 소음 하나 측정하는데 굉장히 또 필요한 재료들이 많네요. 네. 네, 자 그럼 소음 측정기 말고도 필요한 장비, 공구들이 또 무엇이 또 필요한가요? 네, 장비나 공구에는 소음 측정기 및 삼각 지지대, 스프레이 부스 및 스프레이건, 공기 압축기 및 에어라인, 각종 안전보호구, 컴퓨터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소음 하나 측정하기 간단한 줄 알았는데 또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음 측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음계 사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음계에는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나 최소한 그림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마이크로폰, 증폭기, 레벨 레인지 변환기, 감도 조정 장치, 청감 보정 회로, 동특성 스위치, 지시계, 출력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폰은 저항 특성이 적은 콘덴서형으로 하며 연장 코드를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마이크로폰의 지지대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폭기는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음향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킨 것을 증폭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레벨 레인지 변환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도가 지시계의 범위 내에 있도록 하기 위한 감쇄기로서 10dB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감도 조정 장치는 소음 측정기의 감도를 점검 및 조정하는 장치로 자체에 내장되어 있으며 80dB 이상의 소음 환경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청감 보정 회로는 주파수 보정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A, B, C, D 등의 회로로 구분되며 표기 방법은 각각 데시벨 A, 데시벨 B, 데시벨 C, 데시벨 D로 합니다. 동특성 스위치는 지시계의 반응 속도를 빠름과 느림의 특성으로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지시계 중에서 아날로그 지시형은 유효 지시 범위를 15dB 이상으로 하여 1dB 간격으로 나누어 나타내야 하고, 디지털 숫자 표시형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출력 단자는 소음도 기록지 또는 주파수 분석기 등에 연결하여 접속시키는 단자를 말합니다. 소음의 측정 결과에 대한 판정을 살펴보면 공장의 소음, 진동 배출 허용 기준에 따르면 소음은 보정한 평가 소음 레벨이 50dB A 이하여야 하고, 진동은 보정한 평가 진동 레벨이 60dB V 이하여야 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및 9인승 이하의 승용차인 경우 가속주행 소음 74dBA 이하, 배기소음 100dBA 이하, 경적소음 110dBA 이하로 이전보다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거지역의 경우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조석, 주간, 심야로 나뉘어집니다. 다음의 범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공휴일의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10dB 낮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지역과 동일한 조건의 대상지역에는 녹지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지역, 관광휴양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학교, 병원, 터 경계선의 50m 이내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에 비하여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이외 지구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 범위는 평균 5에서 10dBA로 높습니다. 방진 마스크 착용 방법은 헤드밴드를 밑으로 늘어뜨리고 코 밀착 부분이 앞으로 오도록 가볍게 잡아줍니다. 마스크를 코와 턱을 감싸도록 안면에 맞춥니다. 왼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먼저 위 헤드밴드를 뒷머리 상단에 고정시킵니다. 아래 헤드밴드를 당겨 뒷목에 고정시킵니다. 노즈 클립이 코와 밀착되도록 양손의 손가락으로 클립 부분을 눌러줍니다. 양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숨을 깊이 내쉬며 공기의 누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장 작업 환경 관리 중 안전대책 수립하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도장 작업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할 게 많은 거 보면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자동차 도장을 할 때 사용하는 재료나 장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하신 것만큼 위험하진 않고요. 오늘 배우신 대로 잘 수행하시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오늘 배운 안전대책 수립의 경우 꼭 자동차 도장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안전은 참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배운 것들 잘 기억하셔서 안전대책 잘 수립하고 대처하시는 자동차 도장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